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워싱턴 캐피톨 빌딩 난임 사태에 대한 보리스 수상의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코비드 치료법 발견으로 중환자실 환자 소생률 24%를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셋째로 미국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영국 시각으로 어제 있었던 워싱턴 캐피털 빌딩 난입 사건을 수상관저에서 영상으로 본 보리스 수상이 사태에 대해 논평한 것을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짧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지지자들이 캐피털 빌딩에 난입하게끔 선동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일생 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그것은 미국과 미국의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가치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의 논평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All my life, America has stood for some very important things: an idea of freedom and an idea of democracy. And as you suggest, insofar as he encouraged people to storm the Capitol, and insofar as the president consistently has cast doubt on the outcome of a free and fair election, I believe that was completely wrong. I think what President Trump has been saying about that has been completely wrong, and I unreservedly condemn encouraging people to behave in the disgraceful way that they did in the Capitol. And all I can say is I'm very pleased that the President-elect has now been duly confirmed in office, and that democracy. 다음은 영국 NHS가 생명을 살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코비드 환자의 소상률을 24% 증가시켰고 치료 기간도 10일 이내로 줄였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코비드-19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는 약은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비드 병동에서는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를 24시간 이내에 토실리주마브와 사필루마브를 덱사메타손과 병행하여 투여한 결과 생존율이 24%나 증가했고 회복 기간도 10일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NHS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런던 임페리얼 의대의 안소니 고든 교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면서 코비드-19 환자에게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환자실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한편 코비드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나흘 연속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NHS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현재 ICU에 들어있는 환자는 3,697명으로 2020년 피크였던 4월 1일 환자 3,099명에 비해 600명이나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미끼로 돈을 갈취한 범죄자가 있어서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2세의 노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NHS에서 코비드 백신을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며 주사 맞기를 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30대의 남자를 집안에 들어오게 했고 팔뚝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며칠 후 NHS가 환불해 줄 것이라며 주사 값으로 160파운드를 받아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진하였으나 주사한 것이 무슨 약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다행히 주사한 약으로 인해 아픈 곳은 없다고 말하면서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연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를 비롯 민주당 사람들이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뉴스 애널리스트로서 상황을 짚어보려 합니다. 미국 시간 6일 캐피털 빌딩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때문에 트럼프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일제히 트럼프가 난동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선동하였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마가라고 불리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1월 5일 펜스 부통령은 마가 회원들에게 6일은 우리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의회 투표가 있을 의사당 앞에 많이 모여서 축하할 준비를 해달라고 공공연히 공언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이 마가 회원이고 후원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선거를 앞두고 ACU 회장인 마트 슈랍 씨가 만든 선거 캠페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슬로건입니다. 마트 슈랍 회장은 마가 서공운동 그룹을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메일로 초대장을 발송했고 9월부터는 웹비나를 이용 자신과 ACU 사무총장인 댄 슈나이더가 교대로 참가하는 대규모 영상 컨퍼런스를 매주 두세 번씩 계획하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마가 회원들은 주말이면 워싱턴에 모여 행진을 하며 파이팅 스피릿을 다지곤 했습니다. 바이든 측도 밀리지 않으려고 응원단을 만들어 행진을 벌였지만 대부분 흑인과 중국인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은 당시 몰아치던 BLM 주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BLM의 자금을 대는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6일에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의 주동자와 BLM 주동자들이라는 사진 증거는 사건이 마무리된 저녁 시간부터 뉴스에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하룻밤 사이에 변심하여 트럼프 뒤통수를 쳤다고 보도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인사들과 깊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 인사들과 깊은 인연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트럼프를 배반할 만큼 비열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불구하고 그가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것은 의사당에 난입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서 미국의 위신과 체면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벌리는 홀딱쇼를 감지하고 사태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비디오로 연설을 하면서 난동자들을 특별한 지지자들이라고 치켜세우고 폭력은 안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전을 폈습니다. 펠로시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담배를 피우던 무례한들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건물은 완전히 비워졌고 청소부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의회 경찰과 방위군이 폭동을 진압한 것처럼 보도하지만 그들이 점거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온 것은 트럼프의 또 다른 비디오 연설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고 나는 질서 있게 백악관을 떠나겠다라는 한마디에
그들은 점거를 풀고 나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고 보면 폭동을 일으키며 난입한 사람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즉각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태를 조금 더 정치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표를 늘리기 위해 저지른 자잘구레한 부정투표가 시간을 끌고 알려지면서 미국의 절대가치인 공평과 공정 그리고 자유와 정의라는 것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을 당을 떠나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투표 공작으로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장송국을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가 주장하는 대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3차 대전이 열 것이라는 가능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에게 미국 정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사를 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전쟁을 벌리면 모든 것이 부서지기 때문이죠. 요즘 미국 사회에서 그들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트럼프 자신이 그들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발설한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